그래서 우리와 좋은 대화를 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고 보니 제 얘기만 했네요. 그러고 보니 난 저 사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못 들었네. 어느새 내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낯선 사람과 공감대 없어도 매력적인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공감을 찾으려고 애쓰고 비슷한 취향이나 관심사를 찾아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공감대 없어도 상대방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과 호구조사처럼 보이지 않게 질문하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대화에서 공감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와 상대가 같은 취향이냐 대화가 더 잘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게 내가 말하기 편하니까요. 그러나 대화에서 반드시 공감대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공감대가 없어도 대화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에 대한 질문을 예시로 든다면 상대가 저는 해산물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해산물을 좋아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가 왜 해산물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물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끝내면 대화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도 공감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어렵죠.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와, 정말요? 해산물 중에서도 어떤 요리를 가장 좋아하세요? 최근에 맛있게 먹었던 곳이 있나요? 저도 알려주시면 한번 가보려고요. 이처럼 상대가 좋아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구체적인 음식을 언급하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상대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이야기와 경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죠. 어떤 해산물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산물 요리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나요? 이유가 궁금해서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는 교집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공감대를 찾지 못했을 때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의 목표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호구조사처럼 느껴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들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하나의 주제를 깊게 파고들며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취미를 주제로 한 예시를 든다면 상대방이 저는 요즘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예요. 자전거는 제가 잘 안 타서 저한테 너무 힘들 것 같네요. 그럼 좋아하는 영화는 있으세요? 음식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로 질문을 계속 던지면 대화는 피상적이고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린 면접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볍게만 계속 질문자만 물어보고 답변자는 단답 정도로만 대답하는 경우가 가장 최악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예시로는 상대방이 저는 요즘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예요. 벌써 가을이라 날씨가 너무 좋겠네요. 주로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세요? 요즘같이 타기 좋은 곳이 있나요? 상대방의 취미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이유로 자전거를 타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대화가 더 풍부해집니다. 자전거 타는 곳 중에 특히 마음에 드는 코스가 있나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면 기분 전환도 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 특별히 느끼는 게 있나요? 이 질문들은 상대의 취미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더 깊게 파고들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주제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호구조사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화 중 중요한 것은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셨나요? 같은 리액션은 상대방이 더 이야기하고 싶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공감을 표현할 때는 단순히 힘들었겠네요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연결지어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대화를 예시로 들면 상대방이 저는 요즘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요. 정말요? 저는 지난달에 일이 쌓여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특히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주말에 어떻게 좀 쉬셨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경험에 나의 경험을 연결하여 공감을 표현하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같은 심층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상대의 경험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대화는 더 풍부해지고 상대방과 관계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아쉬우면서 다행이란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강력반 형사 취조실에 질문만 하다가 전혀 얘기가 안 통한다는 느낌만 주고 끝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상황을 리드하면서 제게 맞는 스타일을 많은 분들을 만나며 첫마디를 거리낌 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아닌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온전한 궁금증이 대화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물음표 대신 벤 다이어그램의 동그라미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첫마디에 걸러야 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채널이 작아서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면 이 다음에 좋은 영상도 확인하기 힘드니까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